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주 국회의원입니다. 이제 대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 치르는 선거입니다. 박 대통령을 지지하셨든 안 하셨든 아마 여러분 모두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마음이 착잡하셨을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저도 어쩌면 대통령 탄핵이 없었더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더불어민주당에 그대로 있으면서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니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이고 우리 역사의 갈림길에 있는 선거인데 우리가 과연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경제 위기, 외교 안보 위기, 최악의 난국입니다. 세계는 모두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있고 모두들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으려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희뿌연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는 망할지도 모른다.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에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안철수 후보를 돕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만 5년째 정치를 하고 있는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IMF 때 아버지의 사업부도로 집안이 몰락하고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이 없어서 고통받으며 빚더미에 시달리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던 적도 있고 동생이 학비가 없어서 이런저런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던 그런 기억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생하던 시절 얻은 병으로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게 내 소명이다라는 생각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전 사실 국회의원이 되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진보와 보수, 양 진영으로 갈라져서 사생결단으로 싸우면서 몇 달, 아니 어떨 때는 몇 년을 허비하고 또 다른 이슈가 생기면 흐지부지 하고 마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어떤 음모, 사건 이런 걸로 양갈래로 갈라져서 사생결단으로 계속 싸우는데 우리 뒤에는 고통스러운 국민들의 삶이 있다는 생각에서 스스로 자괴감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도 수많은 회사들이 망해 나가고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그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인사를 다니다가 식당 문을 열면 손님이 없어서 꾸벅꾸벅 졸고 계시다가 절 손님인 줄 알고 너무 반가워 득달같이 달려나오는 주인 아주머니를 보면 왜 그리 죄송한지 문틈 사이로 손님이 있나 없나 살펴보다가 손님이 있으면 그때서야 들어가서 인사를 한 적이 많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장사하시는 아주머니의 거친 손, 폐지 줍는 할머니의 굽은 허리, 새벽에 일자리 찾아 줄 서는 일용직 아버님들, 새벽에 손님 기다리면서 그 추운데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대리기사님들, 일자리 없이 노는 자식 걱정에 이른이 넘도록 택시 운전대 놓지 못하는 기사님, 장애 아들을 돌보면서 내가 죽으면 이 애를 어쩔까 눈을 못 감겠다는 어머님, 모두들 이 순간에도 하루하루 삶의 고통으로 눈물 짓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어르신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 쓰레기통까지 뒤지는 것을 봤습니다. 일하러 가야 하는데 아이들 맡길 곳이 없어 아이들을 안고 발을 동동 구르는 워킹맘들. 학원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아이들 볼 낯이 없는 부모들. 오르는 전월세 값에 계속 살림을 줄여서 이사 다니는 가족들. 이런 문제들을 정치라고 해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밤을 새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며 토론을 해도 모자랄 텐데 서로 생각이 달라도 조금씩 양보하면서 접점을 찾으면 빨리 조금이라도 낫게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본 정치는 허구한 날 서로 상대방 탓만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중요한 민생 안건들을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입장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팽팽하게 몇 달 동안 계속 갖고 가면서 결국은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하는 것이 제가 본 정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지지층으로부터 욕을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삶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국민들 앞에서 더 이상 진정성 없이 쇼만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는데 그런 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 선거에 더 유리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런 문제를 두고 서로 싸우면서 국민들 편가르는 정치 계속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민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마치 구한말에 한반도 상황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우리를 빼고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오래된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를 빼고 일본과 무슨 얘기를 하는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점점 어려워지고 문득 이러다가 한반도에서 무슨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합니다. 세상 모르고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줘야 할 텐데 하는 생각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치권은 사드 배치와 같은 민감한 외교 문제를 놓고 국민들을 편가르면서 내가 옳으니까 나에게 표를 주십시오 라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머리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할지언정 친미, 친일, 친중, 친북 나뉘어서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다가 국민은 실종되어 버린 이 상황. 나라 일은 구한말의 상황과 오버랩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많은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의 사태를 촉발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유한국당. 도대체 아무런 혁신이나 반성조차 없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냈습니다. 그들이 후보를 낼 자격이 있습니까? 한국당에서는 차라리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그들이 야당으로 연일 대립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다가오는 선거를 이기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이런 식이면 우리 국민들이 무슨 희망을 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그 추운 겨울에 촛불 들고 나라 바로 세우자,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던
우리 국민들의 심정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비서실장을 하던 당시 참여정부는 삼성 등 재벌의 도움을 받아 국정을 운영했고 그 인맥이 지금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캠프에 재벌 중심 행보, 성장론을 부르짖던 학자들을 영입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부동산 부양책으로 재벌과 1% 자산가들의 자산 가치만 급등시켜 그들에게 엄청난 불로소득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날 양극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참여정부 때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이중잣대를 갖고 편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시면 지역 간, 이념 간, 세대 간 본격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많은 존경을 갖고 있고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잘 모시지도 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긴커녕 그에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 백으로 학교 들어가는 세상이 싫어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부모 백으로 회사 들어가는 세상이 오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구태 정치 버리고 권력만을 탐하는 정치 버리고 명분도 없는 정치 버리고 양극단 간 끊임없는 다툼, 편가르기 정치도 버리고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모습 보여드려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4년 전 안철수 현상이 우리를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철수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만큼은 시대 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에 안철수 현상의 실현을 포기하고 조건 없이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했습니다. 그가 정말 잘해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문재인 후보는 시대 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엉뚱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결국 시대가 요구하던 안철수 현상은 좌절되면서 우리나라 역사는 거꾸로 가버렸습니다. 정치권 바깥에서 그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던 안철수 후보에게 정치권의 기득권자들은 온갖 음해와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래도 꿋꿋이 버티면서 끊임없이 기성 정치에 기득권 질서에 저항해 왔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우리 대한민국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함을 안고 안철수 후보는 호롤단신으로 제3정당을 만들었고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의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2017년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정치권에서 닳고 다른 사람이면 됩니까? 이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정치 지도자도 되고 성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얘기합니다. 40석 가지고 뭐 하느냐라고요. 이것은 기존의 관념, 기득권적 사고에 사로잡혀 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석이 적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둘러싸고 줄 선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기 편만 보는 정치, 편가르기 정치,
줄 세우기 정치를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적을수록 새롭게 채울 수 있습니다. 기득권이 없을수록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프랑스 대선에서는 의석이 하나도 없는 중도 정당의 후보 마크롱이 1등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기 편, 자기 지지자만 보고하는 정치, 자기만 선이고 남은 악이고, 자기만 정이고 남은 불의인 정치, 양극단이 공생하는 정치, 이런 정치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끝장을 내주십시오. 저는 간절히 꿈꿉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그 다음 날부터 우리 한국 정치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민주당과 한국당, 그 패권에 신음하던 많은 합리적 정치 세력이 우리와 손잡고 개혁 공동정부를 수립하여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모습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유승민, 심상정, 안희정, 이재명, 남경필, 원희룡, 김관용 등 차세대 인재들이 이념을 뛰어넘어서 드림팀을 구성하고 나라 걱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토론하고 접점을 찾아나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 뛰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제도약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를 뽑아주시면 여러분의 그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움만 하고 뭐 하냐고 비난하시지만 실은 우리 의원들도 정말 괴롭습니다. 마음속으로 정말 간절하게 염원합니다. 큰 빅뱅이 일어나서 우리를 양극단의 정치적 노예로 만들고 있는 이 구조가 제발 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민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치 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보수의 나라도 진보의 나라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50년도 더 된 산업화 시대 패러다임도 넘고 30년 된 민주화 시대의 패러다임도 뛰어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림은 새로운 종이에 그려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 당선되어서 우리 정치판에 대격변이 일어나고 합리적인 세력들이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다시 모여 새로운 판을 짜게끔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국가개혁 함께 손잡고 해냅시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국난을 우리 다 함께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서로 위로하고 존중하면서 이 국난의 파도 넘어갑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작지만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나라로 세계 속에 우뚝 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줍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추운 겨울날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서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던 그 시대 정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의 손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꼭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절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염원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 대통령 안철수 후보와 함께 꼭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